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8월은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의 분기 배당금이 몰아서 들어오는 달이라 투자 기록 시트를 미리 정리했는데요. 8월에 받은 배당금 입금 카톡만 총 18번이나 됐습니다. 물론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배당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노동을 대가로 받는 월급 말고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18번 들어온 배당금을 투자 기록 시트에 입력하고 평소처럼 12개월 월평균 배당금 차트를 봤는데 어느새 40만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달러 환율 1330원 기준 월평균 배당금 46만원입니다. 참고로 12개월 월평균 배당금은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월 배당금을 전부 더한 다음 12로 나눈 값입니다. 2014년 8월 월평균 배당금 46만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받은 배당금을 전부 더한 다음 12로 나눈 값입니다. 요즘 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확 떨어졌는데 만약 1200원이 돼도 월평균 배당금은 약 43만원입니다. 정확히는 42만 9,484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달러 환율 기준이었던 1150원까지 내려가도 월평균 배당금은 41만 7,389원이니 갑자기 미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저는 최소 매월 40만원 배당금 받는 금융소득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한 달 40만원 추가 소득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부부가 숨만 쉬어도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나 교통비, 통신비 같은 대부분의 고정비용을 배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내와 저 둘 다 월급을 받고 있다 보니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전부 재투자하면서 수량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진짜로 40만원 늘어난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히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진 게 느껴질 정도죠. 8월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수는 총 818만 명이고 월평균 수급 금액은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40%가 월평균 25만 원에서 5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30대의 배당금만으로 40만 원이 완성됐고 노후 현금 흐름을 준비할 시간은 앞으로도 한참 남은 만큼 더욱 열심히 주식을 모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타이거 200과 삼성전자에서 처음 배당금 받은 이후로 2020년 57만원, 2021년 234만원, 2022년 317만원, 2023년 457만원, 2024년은 8월까지 361만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들어올 배당금이 작년과 똑같아도 2024년 총 배당금은 556만원이 됩니다. 작년 배당금보다 22% 늘어난 것이죠. 월적립 매수와 배당 재투자, 자체 배당 성장,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낸 덕분에 서대리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금 받을 때마다 엑셀에 기록하면서 12개월 월평균 배당금 차트나 연도별 배당금 차트를 보고 있으면 미래에는 꿈꿨던 대로 배당금만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배당 투자나 월적립 매수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기록하고 시각화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주가 하락이나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까지 꾸준히 무지성 월적립 매수할 수 있는 영업 비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저의 금융자산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 4종 합쳐서 총 4억 4,182만원입니다. 월평균 배당금 46만원이면 1년에 552만원이니 서대리계좌 시가 배당률은 1.3%입니다. 배당 투자자라고 말하기 민망한 숫자인데요. 배당금을 좋아하는 서대리지만 일반 계좌는 고배당주나 SCHD보다 S&P 500 ETF인 부투자금이 가장 많고 시가 배당률이 1%도 안 되는 애플과 배당금이 아예 없는 테슬라도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절세 계좌도 요즘 유행하는 고배당 커버드콜 ETF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S&P 500과 나스닥 ETF입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주가 상승을 통한 기대 수익률이 배당 투자보다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든든한 현금 흐름이 있는 동안에는 배당금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투자 방식 덕분에 제 계좌 누적 수익도 1억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커버드콜 ETF나 고배당주 위주로 모아갔다면 배당금 자체는 지금보다 더 많았겠지만 총자산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시가배당률 5%인 리얼티인컴으로 교체하면 세후 월배당금은 158만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시가배당률 3.5%인 SCHD로 총자산을 전부 투자한다면 세후 월평균 배당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생활하는데 문제없을 만큼 월급을 받고 있으니
많은 배당금이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급이 사라지거나 목표 자산에 도달하면 제 계좌는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중심으로 싹 바꿔서 배당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SCHD나 리얼티인컴 대신 S&P 500과 나스닥 ETF만 열심히 모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와 QQQ, SCHD TR 수익률을 보면 역시 QQQ가 진리였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만큼 하락할 때도 무섭게 떨어지긴 하지만 버틴 자에게는 연평균 수익률이 23%라는 엄청난 보상이 있었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배당주를 일부 담고 연금계좌에서도 TR ETF 대신 분기 배당하는 미국 시장지수 ETF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하락장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도 내가 투자하는 주식만 덜 올라도 지금 방식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배당금 기록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금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가끔씩 작년보다 배당금이 줄어들 때도 있지만 주가처럼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배당금을 보고 있으면 내가 상위 1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좌 총자산도 우상향하고 있죠. 거기다가 월평균 배당금을 10만원 단위로 돌파했던 기간을 끊어보면 복리의 힘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첫 배당금을 받은 이후 월평균 배당금이 10만원 넘었을 때는 2021년 8월이었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배당금 20만원에서 30만원 돌파는 17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같은 10만원 차이인데 기간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죠. 월평균 배당금 30만원에서 40만원 돌파는 8개월로 더 줄었습니다. 월적립 매수와 자체 배당 성장, 배당 재투자로 복리의 힘이 점점 강력해진 덕분입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모으면서 별다른 행동 없이 기다리기만 해도 배당금과 총자산 모두 알아서 잘 자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참고로 월평균 배당금 10만원에서 20만원 구간은 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때는 월적립 매수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투자금을 확 늘리면서 복리의 마법보다는 돈의 마법으로 배당금을 뻥튀기 시킨 시기라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물론 투자하다 보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 SCHD와 리얼티인컴, 애플은 다행히 아직까지 배당 삭감이 없었지만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주의 대명사였던 AT&T나 3M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배당 삭감했던 것처럼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대리 모든 계좌 비중 1등이자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ETF 연도별 배당금만 봐도 중간에 한 번씩 배당금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장한 지 가장 오래된 S&P 500 ETF인 스파이의 연도별 배당금을 보면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1년 동안 2001년, 2005년, 2009년 총 3번의 배당 삭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배당금이 2008년과 비교해서 20% 가까이 감소했죠. 이처럼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당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꾸준한 월적립 매수와 배당 재투자로 배당 삭감 이상으로 주식수를 늘릴 수 있고 목표 자산에 가까워질수록 개별 종목 대신 배당 안정성과 지급에 진심인 종목들만 담은 SCHD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예정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은 더욱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다만 월평균 배당금이 반토막 나거나 거의 사라지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 갈아타기 현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채널에서도 가끔 이야기했듯이 작년 말부터 아파트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데요. 마음 같아서 주식은 그대로 두고 대출과 보유 중인 현금으로만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에 따라 일반 계좌에 있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갈아타기 하는 게 목표였는데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계좌 종목 매도 순서는 당연히 개별 종목부터입니다. 현재 마음속 매도 순서는 삼성전자 후, 리얼티인컴, 테슬라, 애플 순이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SCHD 부순입니다. 갈아타기가 마무리되면 일반 계좌 월적립 매수 시즌2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일반 계좌보다는 ISA를 집중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 TC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절세계좌는 지금 투자 방식으로 만 55세까지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요. 물론 실거주도 중요하지만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을 전부 팔아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면서 노후 연금 자산이 제대로 모이지 못했다는 기사를 자주 보기도 했고, 미래를 대비하는 연금 특성상 한번 계좌를 깨기 시작하면 계속 현재를 위해 사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사수할 생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간에 연금을 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연금 자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커지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